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재활을 합니다. 올해 이번 달과 다음 달 두 번에 걸쳐서 제가 회복교제할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회복교제할은 기능의 회복입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재활하면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어큐, 그다음에 이제 컨발레센트, 크로닉 이 세 가지, 급성기 재활, 회복기 재활, 만성기 또는 유지기 재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급성기 재활은 뭐 말 그대로 막 쓰러지고 나서 보통 한 48시간 내에 이제 시행이 되는 재활을 말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합병증을 예방하고 각종 그런 문제점들을 욕창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한 재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복기 재활, 회복기 재활을 두고 영어로 이렇게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은 팩이에요. Post Acute Rehabilitation. 이 논문을 검색하면 팩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팩이 제일 많이 나오느냐? 영미권에서 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Post Acute. 그런데 저는 저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Subacute Rehabilitation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저것도 전혀 안 좋아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포스트 어큐트나 서브 어큐트는 어큐트의 급성기의 부차적인, 부수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콘발레센트는 오로지 일본과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는, 일본은 컨발레센트라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네들 일본 그 영어로 가이후쿠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표현을 가이후쿠키, 회복기를 영어의 음을 붙여서 가이후쿠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할 때 컨발레센트라는 영문명을 저희 학회 이름으로도 쓰고 학회 홈페이지도 컨발레센트 리해빌리테이션의 KSCR이라는 두 문자로 학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회복기 재활이야말로 정말 우리 재활의 보석이고 꽃이에요. 회복기 재활이 모든 종류의 재활 중에서 가장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 재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기 재활은 바로 기능의 회복이 다음 슬라이드. 자, 이 유명한 슬라이드 2011년대 란셋에서 발표된 저널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는 저기 보면은 기능이 갑자기 확 떨어진 다음에 수시간, 그러니까 뭐 되게 통상 한 48시간 정도를 봅니다. 그 이내에 재활을 얼마나 고강도로 이제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파이널 스테이투스가 바뀐다, 마지막 상태가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저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유명한 저널인데, 저 저널을 따르면은 이 급성기 재활이 마치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 저널의 치명적인 문제는 저널 스터디 디자인 6개월까지밖에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복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그 영미권의 재활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저널이에요. 여러분, 재활은요, 영국, 미국 다 엉터리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진짜 재활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회복기 재활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본이 물론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2000년대에 제도를 정립을 했죠. 제가 그 제도가 너무 참 우리 환자들에게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고 판단을 해서
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나라에 이제 20년 뒤 2020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영미권에서 재활이라고 하면은 미국은 여러분 그 입원 시설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냥 한 2주 이 정도 입원이 다 해야 돼 병원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킬드 SNF Nursing Facility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방치 사실은 재활을 포기하는 거죠. 포기. 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료비가 이제 한 2주 입원하면 3천만 원이 든다. 그러니까 그 재활께서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급성기 외에는 거의 이제 미국은 제도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우리만 적절한 비용으로 이렇게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자,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이 재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개념적인 그런 정의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재활의료기관 참 이 제목이 참 좀 거시기 합니다. 참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개념이 재활의료기관. 그걸 도입하면서 이렇게 이제 목적을 명시합니다. 발병, 수술 후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목적이 올라와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키워드가 기능 회복, 장애 최소화, 일상 복귀, 연계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기 재활의 개념을 저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는. 근데 일본은 이제 거기에 좀 더 아주 디테일이 있어요. 일본 항상 우리보다 디테일이 있는 나라죠. 재활도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기는 장애를 최소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단계의 의료를 봐라. 회복기는 기능을 회복하고 일상 재택 복귀가 이제 두 가지 목표가 됩니다. 만성기는 그 회복된 기능을 잘 유지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유직이라고도 이제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재활의 목적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하고 있는 재활이 그 개념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회복기 재활이죠. 그래서 하나는 기능 회복, 하나는 일상 삶으로의 복귀가 이제 두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재활 제도를 도입할 때 제가 회복기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대학 병원의 교수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회복기라고 말을 꺼내지도 말라고 심지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 앞에서야 감히 말을 못했지만은 여기 다른 교수들이 제가 하는 회복기 재활이라는 말을 어디 발표장에서 하고 그러면은 질책을 받았더라고요. 회복기라는 말을 꺼내지도 말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대학 교수들은 PAC, Subacute Rehabilitation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Subacute Rehabilitation은 요즘 이제 또 말을 좀 바꿨습니다. 중환자 재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환자 재활이 기껏해야 3주예요. 3주. 거기에서 무슨 효율적인 회복기 재활 치료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회복기 재활이 이렇게 확산되고 커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실제로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회복기 재활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 이제 더 강력하게 회복기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변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제가 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측하고 밀어붙인 거죠. 재활의학 할 때는 임상 18개 과 중에 하나였어요. 단지 18분의 1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회복기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의료 전달 체계의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 허리를 딱 차지하는 엄청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 단계 의료가 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 국가 정책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10년 전하고 10년 전에 회복기 재활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고 제가 건강보험 5개년 계획에 회복기라는 단어를 집어넣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건강보험 5개년 계획에 그게 처음 들어온 게 우리 이 회복기 제도가 시작될 즈음에 이제 들어옵니다. 건강보험 5개년 계획에 그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건강보험 정책의 이 골격안에서 회복기라는 단어가 이제 정식 의제 테마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단어 하나가 들어갔는데 지금 모든 체계가 바뀌고 있어요. 왜? 비용 때문이에요. 비용. 건강보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점 회복기 재활에 이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기능을 회복시키고 빨리 재택복귀를 함으로써 의료비를 줄여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회복기 재활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한 거죠. 네, 그런 목적으로 이제 회복기 재활을 계속 사용했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이제 이 모든 보건의료 정책에서 회복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것이 그 보건복지부 주요 7국장들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의료 전달 체계의 중간을 담당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장애, 이게 회복기와 관련된 이제 우리가 이 용어 중에 이게 장애라는 용어가 있어요. 장애는 영어로 disability라고 하죠. 이 장애 불구 뭐 이렇게 이 장애를 또 WHO는 세 가지로 카테고라이즈합니다. 불구 장애라는 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 어디가 예를 들어서 다리가 절단됐다. 절단된 자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걷기가 힘들겠죠. 그걸 디서빌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잘 못 걸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뭐 병신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불구예요. 사회적인 차별 또는 그래서 저 장애 실제 기능적인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가 영어로 disability, ability가 뭡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dis 사라졌다는 뜻이죠.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disability를 reability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해볼게 시작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게 이 의료의 질을 세 가지 구조로 봅니다. 이제 세 가지 그 평가 기준으로 보는데 구조, 과정, 결과, 지표로 보는데 결국 모든 지표의 그 엔드 포인트 결과는 얼마나 기능이 좋아졌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삶을 회복했는가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회복기 재활의 질평가는 기능의 회복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은 도대체 이 회복기 재활이 어떤 것이냐, 기능의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회복기 재활을 아주 잘 나타내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재활을 잘 해서 환자가 빨리 좋아지려면 어떻게 치료를 해요? TOT, Task Oriented. 뭔가 그 환자가 필요한 훈련을 계속 해줘야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Task Oriented. Task Oriented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가 밥을 먹고 싶으면 밥 먹는 훈련을 시켜야지. 내가 말을 잘하고 싶으면 말을 잘하는 훈련을 시켜야지. 내가 잘 걸으려면 보행에 필요한 근육을 키워줘야죠. 그게 바로 Task Oriented TOT. 근데 다윗이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듣보잡 같은 존재예요. 그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여덟 번째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이 기름 부은다는 것은 왕으로, 다음 왕으로 또는 어떤 축복을 주는 그런 대상을 말합니다. 그러고 왔더니 아버지가 일곱 아들을 다 보여주는데 이새가 탄이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 물어봐요. 당신 아들 이게 탄이야? 일곱이? 아니요. 한 명이 더 있는데 걔는 듣보잡이라 내가 저쪽 여기 양이나 치고 좀 양 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털 깎고 똥 치우고 뭐 귀찮은 일 다 하고 보내는 거죠. 하나가 있습니다. 데리고 왔더니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사람을 쓰는 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그 마음을 만지시고 연단하세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회복개시하는 마인드예요. 그 다음에 능력을 키워주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다 하나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글 쓰는 거, 대인관계, 사회관계, 정책, 모든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훈련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다윗에게. 왜? 양을 치라고 했어요. 양을 쳤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사자가 와서 그 양을,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잡아가면 쫓아가서 그거를 입안에서 움킨 그 양을 되찾아왔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10대, 다윗이 한 10대였죠. 나이 골리앗에서 10대 나이. 그 정도로 극한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사자와 가서 싸워서 이길 정도의 훈련을 받아서 얼마나 훈련을 받은 거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앞에 나타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골리앗과 싸우러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골리앗의 키가 성경에 따르면 한 2m 70 정도 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저 거대한 그런데 저 조그마한 다윗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갑옷을 이제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과 칼을 줘요. 그런데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걸 벗어.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쓰던 막대기, 그다음에 물맷돌 5개, 그리고 제국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제국으로 정확하게 저 투구 사이에 이마에 정수리에 물맷돌을 박아서 저 거인을 쓰러뜨린 거죠. 그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으면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정수리에 가서 꽂히겠냐는 거예요. 평소에 얼마나 많이 던졌으면 사자를 잡기 위해서, 이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으면 이 제구에 던진 돌이 저 거인의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꽂히겠냐는 거예요. 회복기시하기 그런 거예요. 환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지 회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훈련을 치료실에서만 했겠냐는 거예요. 치료실에서 훈련을 하고 병실에 와서 누워있으면 그 사람이 뭘 얼마나 좋아지는지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이 우리 병원 안은 전체가, 치료실만이 아니라 전체가 회복기 기능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는 거죠. 병실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최근에
우리 모든 병실에 식탁 테이블을 바꿨어요. 왜 바꿨어요? 밥 먹는 것도 재활이라는 거죠. 이제 이 좀 준비를 해서 대략 4월 말 5월 이때부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회복기 재활 캠페인을 시작할 건데 식사도 재활이다. 요즘 이제 제가 다니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환자들이 많이 내려서 식사하는 것 같아요. 그 식사하는 것도 가서 치료를 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환자가 진짜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간호 병동에서는 치료는 재활을 팀에서 하니까 나름 그냥 바이탈이나 약이나 투약을. 여러분 회복기 간호 재활 간호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재활 시작은 치료실에서 하나 완성은 병동에서 한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병동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복기 재활병원에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 바이탈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능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회복기 재활 간호사예요. 치료사는 내가 치료했다 끝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는지까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전체를 리드하고 조율해가는 의료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단,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연단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회복기 재활 마인드. 저희가 그 회복기 재활 마인드에 대해서 우리 병원이 정말 지금 제가 10년을 이제 이렇게 2017년도에 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기까지 우리가 2021년부터 이제 저희가 지정은 20년 됐지만 실제 들어왔는데 오늘 6년이 됐는데 계속 지금 보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회복기 회제막 운동을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복기 재활을 통해서 좀 더 환자들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의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저희가 학술대 지금 잠정적으로 회복기 재활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병원들이 과거에 우리가 했던 재활의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 했던 재활의 패러다임이 뭐예요? 그냥 재활만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뭘 얼마나 더 기능 회복해서 뭘 얼마나 다 일상으로 복귀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번 봄학회에서 재활 기능 질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정부의 정책을 리드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제 논의할 때 제가 또 다시 또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목표를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환자의 그 기능 회복과 일상의 복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능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일상의 복귀에 대해서 다음 달에 원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따로 강의를 할까 하다가 원래가 제일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축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서울 갔다가 상담을 받고 올 텐데 여러분들이 모두 수고하신 그 결과물이고 또 그것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우리의 나아갈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직 지금 전쟁이 안 끝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정말 어려운 상황을 안 받을 겁니다. 그 상황에 이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IM 재활병원이 대한민국 회복기 재활의 리더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IM 소속된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회복기 재활의 리더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4월 한 달 많은 그런 어려운 있을지라도 부활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또
회복 기절을 통해서 우리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